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아가씨 도련님들. 메이크업의 기본기를 쉽게 알려드리는 백투베이직이 또 돌아왔습니다. 여름방학 특집으로 초보분들이 기본적인 메이크업 전체 과정을 쉽게 배울 수 있게 준비를 해봤어요. 제 그동안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경력, 뷰티 크리에이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쉽게 잘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8월 메이크업의 기본기 탄탄하게 잘 잡아보기로 해요. 메이크업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모화진 얼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 방법도 정말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들만의 메이크업을 찾길 바래요. 백투베이직 세 번째 시간은 브로우 편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눈썹과 취향이 있겠지만 메이크업 초보분들 위한 영상인 만큼 가장 쉽고 자연스럽게 다듬고 또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눈썹 정리는요, 초보분들이 원하는 대로 막 모양을 다듬고 정리하기에는 어려워서 잔털 다듬는 방법, 그리고 길이가 길게 난 부분을 정리하는 방법들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정리할 때 필요한 도구는요, 먼저 스크류 브러쉬, 브로우 제품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걸 쓰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눈썹 칼, 그리고 눈썹 정리할 가위, 그리고 쪽집게 필요하고요. 알코올 수압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위나 칼 이런 것들은 소독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쓰기 전에도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이런 눈썹 칼 부분도 소독해 줄게요. 그리고 크림류, 너무 흐르지 않는 크림류를 눈썹 주변에 먼저 발라서 칼이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윤활제 역할도 해주고 피부 보호도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첫 번째로 스크류 브러쉬 가지고 오셔서 머리 자르기 전에 우리 빗는 거랑 같아요. 한번 눈썹을 빗어줄 건데요. 일반적으로 눈썹 앞머리는 위로 이렇게 나고요. 뒤로 갈수록 점점 눕는 형태가 일반적이에요. 이게 결 방향이거든요. 이 방향대로 한번 빗어줘 보세요. 원래는 일자로 돼 있는 것을 이렇게 꺾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편하게 눈썹을 정리하고 빗을 수 있는 거라 이렇게 한번 꺾어주시면 좋고요. 눈썹이 원래 결 방향이 아니라 좀 휘어지게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품을 발라서 컨트롤하기에는 어려워서 브로우 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활용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 다음은 나의 눈썹이 어떤 형태인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내 눈썹이 두꺼운 형태인지 진한지 얇고 연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저는 얇고 연하죠. 그리고 대칭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드 스틱을 하나 가지고 오시면 저는 앞머리가 이쪽이 높고 이쪽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여기도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아요. 이 지점을 봤을 때 이렇게 돌려보면 산은 비슷하고요. 꼬리도 비슷하죠?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시는 게 대칭을 잘 맞추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결의 방향이 어떤지 한번 보시는데 조금 휘어진 형태이신 분들도 있겠고 결이 너무 누우신 분들도 있겠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잔털의 범위 정리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이 눈 두덩이까지 잔털이 좀 나 있으실 거예요. 어디까지가 내 잔털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미간과의 거리, 일반적으로는 우리 콧구멍에서 일자로 올라왔을 때가 눈썹 앞머리가 이상적이라고 편안해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가깝게 눈썹이 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 콧구멍 바깥으로 나가는 눈썹 앞머리가 있으면 약간은 여리여리한 느낌?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은데,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좁다면 조금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고요. 강한 인상을 좀 없애고 싶다면 아래 라인을 좀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멀다 그러면 뭔가 희미한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조금 더 또렷해 보이고 싶다면 아래를 좀 더 그리고 위쪽을 정리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변화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이미지가 되게 다양하게 변화를 할 수 있고요. 저는 눈썹 정리를 워낙 오래 해왔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대칭을 좀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는 비슷한 형태의 눈썹을 가지고 있는데 길러온다고 해도 얼마 안 났어요. 제가 드라마틱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 예전 영상을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형태의 눈썹 메이크오버를 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내 케이스에 맞는 걸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눈썹을 다듬어 볼 건데요. 결을 한번 다시 빗어준 후에 범위 여러분들 체크하셨나요? 이게 보통은 눈썹
라인의 선명한 느낌 아래가 다 잔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요 아래 잔털은 정리하시면 깔끔하고 눈화장 하시기에도 편할 텐데 반대로 위에 잔털을 많이 정리하시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은 아래 잔털만 깔끔하게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정리할 부분에 크림을 소량 바를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크림을 윤활제 역할로 한번 발라주시고, 눈썹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 눈썹은 이렇게 나 있죠. 이렇게 깎아줘야 돼요. 눈썹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깎아야지만 내 눈썹이 깎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각도는 너무 세우면요 피부가 다칠 수 있고 너무 눕히면 깎이지를 않아요. 보통은 여기까지 다 잔털이 나 있으시거든요. 이 뒤쪽부터 이렇게 들어오세요. 살살살 가운데로 왔을 때는 이렇게 눈이 동그래지니까 살짝 이렇게 세워서 이 끝으로 살살살, 이 앞쪽은 살짝 더 세워야겠죠. 이 눈의 각도에 맞춰서 깎아주시는데, 깎은 걸 보면 알겠지만 요 3칸 정도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넓은 부분을 깎는 거는 요렇게 깎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래 잔털을 정리하실 때는 이 면을 다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 정도까지만 요렇게 살살살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보이신 분들은 칼을 너무 멀리 잡으면 컨트롤 하기가 어려워요. 폼이 나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그립을 잡아서 깎아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번 빗어볼까요? 빗었을 때 여러분들 여기 안 깎였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쪽집게로 뽑아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요거 하나를 뽑아볼 건데 난방향대로 뽑아야 됩니다. 요거는요, 이거를 이렇게 최대한 모의 안쪽을 잡고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발라서 이제 이렇게 깎아줘야겠죠. 이번에도 너무 멀리 잡지 않고 눈의 각도에 따라, 제가 눈썹을 이렇게 들죠. 살을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데서 깎으면 이렇게 속눈썹도 깎일 수 있고 위험해요.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보는 느낌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여기는 이렇게 나 있고요. 여긴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럼 여긴 이렇게 깎고 여기는 다시 이렇게 깎아야 돼요. 이게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보면 내 눈썹이 어떤 모양으로 났는지가 보이잖아요. 그거에 반대로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 깎였죠? 자, 이렇게 아랫단이 깎였고요. 위는 사실 최대한 정리 안 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눈썹에서 조금 튀어나온 것 같은 부분 있죠? 이렇게 솟아있다거나 하는 잔털만 뽑아주시는 걸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줄 건데요. 난방향대로 뽑아야 되죠. 그래야 이렇게 잘 뽑힙니다. 여기도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부분들을 이렇게 뽑아줄게요. 도련님들 같은 경우는 이 미간만 정리를 해주셔도 정말 좋은데요. 가깝거나 뭐가 나 있으면 시원한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필수적으로 그냥 이렇게 내리듯 깎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살짝 잔털이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깎아올게요. 이렇게 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깎는 거죠. 그 다음에 길이가 조금 삐죽하게 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빗어서 눌러가지고 삐죽하게 나온 부분을 이 라인에 맞춰서 자르잖아요. 그러면 뗐을 때 삐용 올라가 버려요. 이거는 네가 가이드 잡는 용도이니까 빗어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누르지 말고, 초보이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길이감을, 요번에 가위도 뒤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만 정리해 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빗어봤을 때 삐죽삐죽하게 나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렸죠. 이런 부분들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눈썹 정리는 베이스 전에 해주시는 거고, 베이스 후에 눈썹 정리를 하셨다면 사용한 퍼프들로 다시 컬러감을 눈썹 주변으로만 준 다음에요. 살짝 파우더 처리해 줄게요.
눈썹이 잘 번지지 않게, 그리고 바르는 범위가 미끄덩거려서 밀리지 않게 잘 발릴 수 있게 베이스 하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브로우 컬러를 정해야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리고 싶으실 때는 헤어 컬러에 맞추시는 게 일반적이고, 요즘에는 브로우 마스카라도 많아서 그냥 취향에 따라서 밝게 해주실 수도 있고 좀 붉게 해주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연출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취향에 맞춰서 컬러를 골라주셨다면 대칭을 맞춰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아까 사용했던 우드 스틱을 한 번 더 꺼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전체적으로 다 높고 오른쪽이 전체적으로 낮아요. 그러면 왜 눈썹 정리할 때 완벽하게 안 깎고 하나요? 그러면 한쪽이 너무 얇아지겠죠. 가볍게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그리면서 대칭을 좀 맞추시는 게 좋고요. 얼굴은 다 조금씩 대칭이 달라요. 계속 정면에 무표정으로만 있지 않고 표정도 짓고 말도 하면서 움직여서 너무 완벽한 대칭으로 눈썹 그리시는 걸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그리는 게 특히나 초보분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초보이신 분들한테 가장 쉽게 추천하는 브로우 스타일러를 가지고 왔어요. 한 면은 이렇게 브로우 파우더가 묻어 있고요. 반대쪽은 펜슬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려볼 텐데요. 이 브로우 파우더가 묻어 나왔는데 우리 이제 알죠? 양 조절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파우더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양 조절을 해주시고요. 눈썹의 형태 중에 가장 진한 부분이 어딜까요? 가장 진한 부분은 중앙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려면 원래 진한 부분을 진하게 하고 다른 부분을 채워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파우더를 중앙부터 먼저 컬러링을 해줘요. 터치가 가장 진하잖아요. 이렇게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갑니다. 뒤쪽으로 쓱쓱쓱 그려주세요. 이제 남은 양으로 앞으로 그려오는데요. 제가 지금 바르는 게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눈썹 결 방향대로 바르고 있어요. 반대쪽도 다시 파우더를 묻혀가지고 다시 양 조절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컬러를 넣어줍니다. 뒤쪽으로 먼저 가고요. 제가 이쪽이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아래를 더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부분은 이렇게 결 따라 세워서 컬러를 채워줍니다. 펜슬을 사용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그리고 채워줄 건데요. 브로우 펜슬이 이렇게 대부분 요즘엔 사선으로 나 있잖아요. 손바닥 온기로 한번 발색이 잘 되게 풀어준 다음에 눈썹 앞머리는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죠? 내 대칭에 맞게만 콕콕 찍듯이 채워줬어요. 자, 어때요? 대충만 했는데도 좀 더 맞는 것 같죠? 눈썹 산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부족한가? 바른 듯 안 바른 듯? 그리고 이제 아랫 라인으로 보면 여기가 좀 비어있고 여기가 좀 도톰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도 살살살. 그리고 여기가 약간 경사져 있고 여기는 조금 도톰하게 되어 있죠. 여기가 좀 부족한가? 요거는 너무 기본적인데 콧망울 끝에서 눈꼬리 라인이 눈매 끝 선에 맞췄을 때 길이가 맞는지 한 1mm 정도 아쉽네요. 근데 요거는 눈화장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취향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눈썹이 좀 길면요 부드러운 인상이 되고요. 좀 더 우아한 인상이 돼요. 눈썹이 좀 짧으면요 귀여운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 얼굴에 여백이 좀 있어서요 여백을 좀 줄이고 싶어요 할 때 눈썹을 조금 길게 연장을 해주면 여백이 좀 줄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반대로 저는 옆광대가 좀 있고요 관자놀이가 그래서 들어가 보여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눈썹을 길게 하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긴데 여기 폭은 좁아서 들어갔는데 옆광대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옆광대를 더 도드라지게 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 얼굴 형태에 맞는 눈썹을 찾으시면 좋고, 근데 원래 나 있는 눈썹의 모의 굵기나 얇은 정도 그리고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를 없애서 그릴 수는 없지만 내 이미지에서 어떤 거를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눈썹 형태를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맞춰봤을 때 조금 더 아쉽네요. 그래서 여기를 살살 그려와요.
여러분 세게 그리실 필요가 없고 생각보다 그냥 찔끔찔끔 발라도 그려지잖아요. 뭔가 빵꾸 뚫린 것 같은 부분 있죠. 그런 데만 조금 이렇게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꼬마 아가씨 도련님들이 가장 고민인 게 짱구 눈썹이 되는 거라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순서대로 눈썹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보여드리고 립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저의 튜토리얼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눈썹 밸런스를 맞춰요. 아이 메이크업을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아이 메이크업 후에 눈썹을 그리시면 밸런스 잡기 훨씬 쉬우실 거고요. 아이 메이크업을 잘 안 하고 눈썹만 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틀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원래 내 눈썹에서 벗어나는 그림은 그리지 않는다. 내 눈썹의 안에서만 색을 채우거나 그릴 거다 라고만 연습을 하셔도 감이 오실 거예요. 너무 많이 진해졌을 경우에는 이 스크류 브러쉬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쓱쓱 몇 번 빗어내고 털어내고 하기만 해도 눈썹이 확 연해지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막 빗어내면 이 주변으로 번져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터치로 이렇게 지우듯이 해야지 문지르게 되면 이 주변이 다시 번집니다. 발색이 잘 안 되는 건요, 눈썹 주변에 베이스가 많이 묻어서 이 브로우 펜슬은 하드한데 피부는 축축한 거죠. 그래서 잘 안 그려지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펜슬 끝에 베이스류가 묻어 있어서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티슈를 이렇게 펜슬 끝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살살 걷어내주면 베이스류가 묻어나겠죠.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썹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예쁘게 잡아줄 수 있는 브로우 왁스를 써볼 건데요. 눈썹 결도 살려주고 픽싱이 되기 때문에 눈썹이 더 잘 안 번지게 해줄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스크류 브러쉬를 다시 가지고 와서요, 한쪽 면에만 묻혀요. 이 뚜껑에다가 이렇게 문지릅니다. 양 조절을 해주는 거죠. 많이 바르면 이렇게 왁스 떡진 것처럼 머리랑 똑같아요. 그리고 허옇게 남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양 조절을 해서 발라놓은 다음에요, 살을 최대한 안 닿게 위로 세워준다고 생각하세요. 이 옆도 좀 세워주고, 머리에 왁스 바르면 머리카락이 도톰하면서 이렇게 찰랑거리는 것처럼 이것도 같은 효과가 나고요. 세워놨기 때문에 눈썹에도 입체감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뒤는 조금 눌러서 올게요. 이제 이것도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눈썹을 바짝바짝 세워서 연출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원래 결대로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데, 초보이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 살리는 느낌으로 보여드려요. 이렇게 브로우 연출까지 해봤고요. 여러분, 백투베이직 여름방학 특집 3편 브로우 편 너무 잘 따라오셨고요. 아까 우리 왁스도 발랐으니까 스크류 브러쉬도 꼭 세척을 해야 돼요. 세척법은 이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해야죠. 다음 편도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구독 미, 인스타 팔로우 미, 따봉 미, 댓글 미,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우리 이제 아이 메이크업 편에서 만나요. 안녕.